안녕하세요. 미정용 보썰입니다. 오늘 이야기, 듣기 생소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청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이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곳이어서 밝히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지역 내 평범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연계해준 공장에 취직해 4년간 타지에서 일을 하다 갑작스러운 부친상을 치르게 되어 남아있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니 일자리를 다시 구하는 게 시급했는데 4년간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공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하기는 싫었고 사무직으로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동안 공장에서 일을 해서 학력도 그렇고 자격증도 그렇고 이력이라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쓰다 보니 이력서에는 고등학교 졸업과 4년 다닌 공장 외에는 적을 게 없었는데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당시엔 제가 할 수 있는 사무직 일자리는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일자리는 부동산 사무직이었는데 다른 곳과는 다르게 학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가 다니던 공장보다는 월급이 정말 작았습니다. 당시 최저시급도 받지 못했으니 말이죠. 그래도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생각하고 부동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대표님과 실장님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고 컴퓨터로 간단한 문서 작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은 모녀가 운영하는 곳이어서 따뜻한 분위기였죠. 한 달 정도 일을 하다 보니 업무는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편했던 점이 부동산 대표님은 저는 심부름을 하거나 사무일을 도와주는 직원인데 남자 고객분들과 미팅을 하게 되면 저를 꼭 데리고 다니셨는데요. 그중 유독 저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물어보는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지역에서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신 분이었고 저희 부동산에 자주 방문하여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와 점심시간에 밥도 자주 먹던 고객님이었는데요. 그분은 매번 회사에 찾아와 저녁에 시간이 괜찮은 날이 언제인지 묻고 퇴근 후에 만나자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저는 나이도 저희 아버지보다 많아 보이는 분이신데 저에게 둘이서 저녁을 먹고 싶다며 이야기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제가 예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만 굳이 퇴근 후에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말씀만 감사히 받겠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럴 때면 김 사장님은 너무 섭섭하다며 제 자리 옆에 바짝 붙은 상태로 이야기하셨고 저는 그래도 고객이어서 불편한 기색을 비추지 못했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자리에는 대표님의 딸인 여자 실장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불편하다는 걸 느끼셨던 실장님은 김 사장님에게 본인에게 밥을 사주면 안 되냐며 웃으며 이야기했고 싫다는데 그만하세요라며 저를 대신해 말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항상 알겠다고 이야기하며 돌아서서 나가셨는데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대표님이 은행 심부름을 시켜 심부름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날따라 은행 볼 일들이 너무 많아 서류를 은행에 놔두고 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빨리 은행에 가서 서류를 찾아야 했었는데요. 저는 회사에서 나와 택시를 잡는데 그날따라 잘 잡히던 택시는 빈 차가 하나도 없었고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검정색 외제차 한 대가 제 앞으로 다가왔고 제 앞에 멈춰서 조수석 창문이 열렸는데 저는 부동산 대표님인가 생각하며 큰일 났다 생각하고 있었죠. 저를 보며 어디 가냐 묻는 사람은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서류를 놔두고 왔다며 다급하게 이야기했는데요. 김 사장님은 이야기를 듣자 급하면 본인이 데려다 준다 하더군요. 당신은 너무 급해서 물불 가릴 게 없었고 부탁 좀 드린다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다행히 그날 서류는 안전하게 다시 찾을 수 있었는데요. 김 사장님은 서류를 찾아서 다행이라며 이야기하셨고 저 또한 실수를 생각하며 김 사장님 아니었으면 정말 오늘 큰 사고 한 번 내는 거였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 사장님은 그렇게 고마운데 저녁에 밥 한 끼 하자며 이야기하셨고 저 또한 어려울 때 도와주셨는데 밥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김 사장님에게 사장님 편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저녁에 시간을 비우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김 사장님은 제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 오늘 정말 기분이 좋다며 이야기하셨고 저는 솔직히 둘이서 식사 자리를 하기는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도움을 주셨으니 이번에도 거절하기에는 너무 모지다 생각했고
아빠랑 저녁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김 사장님과 퇴근 후에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저는 회사에서 퇴근해 지하철에서 나오니 출구 바로 옆에는 김 사장님 차가 보였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차에 타려고 하는데 조수석에는 실장님이 앉아 계셨는데요. 저는 실장님도 부르셨구나 하고 뒷좌석에 앉으며 인사를 건넸는데 김 사장님과 실장님 두 분 다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소고기 집으로 향했고 저희는 자리에 앉았는데요. 자리에 앉을 때까지 두 분 다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리고 고기를 먹으며 정말 체하겠다 싶을 정도로 정적이 가득했는데요. 실장님은 오늘 본인은 몸이 안 좋아서 먼저 일어나 보겠다 했고 평소 친한 실장님이었지만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김 사장님 둘이서 식사를 했는데요. 아까 실장님과 있을 때 술을 계속 받아 마셔서 그런지 취기가 올라왔고 더 이상 밥을 못 먹겠다며 이야기하곤 이제 집으로 가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김 사장님도 오늘 밥 잘 먹어줘서 고맙다며 밖으로 나갔는데요. 김 사장님은 집까지 데려다 주신다며 이야기했고 저는 여기서부터는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김 사장님은 여기까지 본인이 데려왔는데 혼자 보내기 미안하다 했고 아까 실장님에게 실수한 게 있어서 제가 도와줄 게 있다 하더군요. 저는 실장님에게 도와줄 게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럼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만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죠. 김 사장님은 그렇게 짧은 대화가 아니라며 커피 한 잔만 하면서 이야기하자 하셨고 저는 너무 피곤하여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아까 실장님과 분위기가 좋지 않아 무엇 때문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저 또한 김 사장님과 둘이 남아있다는 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카페로 가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카페 또한 주위에 김 사장님이 잘하는 곳으로 간다고 이야기했고 차에 앉아있는데 그날따라 정말 이상하게 기절하듯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잠에서 깼는데요. 김 사장님은 제 얼굴 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었고 저는 뭐 하는 거냐며 김 사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주차장이었는데요. 저희 지역에 강을 중심으로 생태공원이 있는데 밤에는 인적이 매우 드문 곳이었고 밤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니지 않고 차량을 이용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카페에 가지 않고 여기로 왔냐며 물었는데요. 김 사장은 여기가 자기가 말한 카페라며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공원인데 사람도 없고 어두워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기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본인은 여기서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저를 데려온 게 이해가 안 되어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 사장님은 제 다리에 손을 올리시더니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몇 개인지 가족 사항이 어떤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을 치우며 욕을 하고 차에서 뛰쳐나왔는데요. 차에서 나오니 김 사장님은 저를 따라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니 차는 있는데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김 사장님을 보며 왜 이런 곳까지 저를 데려왔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김 사장님은 저를 보며 너도 좋지 않냐며 이야기했고 본인과 잘 되면 내 재산은 다 너한테 준다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저에게 다가오는 김 사장이 무서워 더 이상 다가오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김 사장은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니 저를 보며 욕을 하기 시작했고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냐며 말하더군요. 그리고 김 사장은 본인 차에 탑승하여 차를 타고 자리를 피했는데요. 저는 휴대폰도 배터리가 나간 상태여서 한참을 헤매어 공원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하였는데 출근을 하자 회사에는 이른 아침이었는데 김 사장과 대표님 그리고 실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김 사장은 저를 보자 기분이 안 좋다는 듯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나가려는 김 사장을 보며 어제 저에게 왜 그랬냐며 물어보니 김 사장은 어제 밥 사주고 공원 가서 커피 사준 게 뭐가 잘못이냐며 되려 고함을 지르며 화를 냈고 대표님과 실장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김 사장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기서는 답을 얻을 수 없겠다 생각했고 저는 회사에 퇴사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그날 이후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요. 상담을 받아보니 당시 제가 김 사장과 있긴 했지만 물증이 없어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건 사건으로 접수되어도 처리가 늦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김 사장이 건물도 많고 인맥이 좋을 듯하여 신고를 하여도 추후에 제 고향에서 취직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말도 있어
신고를 포기하고 그날 일은 묻어둔 채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생긴 지 몇 년이 흐르고 저는 길에서 김 사장을 보게 되었는데 김 사장은 당시 제가 다니던 부동산 회사 실장과 같이 있었고 그 둘 옆에는 아주 어려 보이는 아이와 함께 시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시에 실장이 왜 저를 차갑게 봤는지 그리고 제 말을 듣고도 왜 김 사장을 감싸주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단란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너무 소름이 끼쳤고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야기를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듣고 나니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제가 겪어본 건 아니었지만 저였어도 정말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으신 후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